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의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영상 1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보됐습니다. 흐린 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서 큰 추위가 없겠고요.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납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홍익표 수석에게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자, 만약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목되는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2대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직장인 A씨, 사진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고, 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구축 아파트를 6억 9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비중이 60%가 넘었는데 매달 원리금만 28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에 150만 원 수준이에요. A씨는 이자 부담은 크지만 주거 안정과 시세 차익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반년 만에 실거래가는 6천만 원이 올라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정말 이게 얼마를 번 겁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까지 오르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하우스 푸어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과거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성격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월세 부담에 떠밀린 매수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월세를 내느니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심리가 확산된 것입니다. 생애 최초 매수도 1년 새 25%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망국적인 부동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이건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자 당내에서는 겸허하게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라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의 시대가 현실이 됐다라면서 당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당원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50.58%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최고위원 찬성률이 높지 않은데도 자화자찬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수치가 낮은 편이라며 신중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개파 해체 효과를 언급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개파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상호 전 수석은 1인 1표제와 개파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을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주문 배송에는 예외를 두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슈퍼마켓도 영업시간 외에 포장, 반출,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기조 변화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여권의 문제 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취지와 달리 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에만 반사 이익을 주었다는 판단도 깔린 것입니다. 실제로 쿠팡은 새벽 배송 확대 속에 2024년 매출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유통업계는 이미 독점 구조가 굳어서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도 검토됐지만 소상공인의 반발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고 전통시장 단체는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고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특허관리 전문 회사가 SK 하이닉스의 HBM과 3D 낸드 제품을 겨냥해서 미국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ITC에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지요. 여기다가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특허 좀비 기업들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급증한 K반도체를 본격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ITC에 따르면 미국 특허 기업 모놀리식 3D는 SK 하이닉스와 3D 낸드 전 제품군이 자사 3D 적층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칩뿐 아니라 이를 탑재한 엔비디아 GPU까지 미국 내에 수입, 유통,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업계는 이번 소송이 조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놀리식 3D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2개월 만에 ITC 제소까지 병행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즘 AI가 대세인데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어문예술 계열이 3월 새학기부터 AI를 정규 수업에 적극 도입합니다. 그동안 컨닝, 과제, 대필 방지에 집중하던 대학가가 이제 AI를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통번역, 미술처럼 일자리 위협이 큰 분야일수록 AI와 공존하는 방식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양학과는 생성형 AI로 이미지 생성 실습을 진행하고 밑그림을 AI로 보완하거나 세계관 자료 조사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국문과 시쓰기 수업도 자료 탐색과 문장 교정에 한해서 AI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성균관대는 AI로 만약 고인이 된 소설가가 살아있다면 어떤 작품을 썼을까 하는 창작 추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문계열은 AI를 더 정면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고려대 중문과는 챗봇으로 출장 상황 대화를 연습하고 AI로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드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교수들은 AI 전면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책임 있는 활용법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고려대는 전 학과 AI 융합 과정을 추진하고 서울대는 최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죠. 관세 협의를 위해 지난주 미국에 급파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엿새간 워싱턴에 머물렀지만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의회, 재계 인사 등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 상무장관과 연이틀 협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요 10개 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마감 종가는 주당 16만 9,100원.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505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1조 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천조 기업에 등극한 겁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8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상장사 중 15위에 해당합니다. 중국 텐센트와 미국 비자를 제쳤고 아시아 기업 중에선 대만 TSMC에 이어 2위입니다. 시총 1,000조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자산 또는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인사검증 관련 서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 금융내역 부문에 다주택 관련 문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모두 서술해야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처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예, 아니요로 답해야 합니다. 처분 의향이 있는 경우엔 1세대 1주택 유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공직자의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 원칙에 공감해 처분 계획을 제출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엔 공직에 있는 동안 1주택 이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집니다.